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였죠, 그죠? 옵션 만기 날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이제 옵션 만기 이후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 날인 금요일 날 흐름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죠, 그죠?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뭐 다우지수도 다 소폭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은, 그러니까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 금리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뭐 소매나 물가 뭐 다 양호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발표되는 지표 흐름 부분들이 뭐 괜찮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 연합의 디지털 콘텐츠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항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우려했었던 빅테크 기업주들에게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흐름을 보여줬고, 그래서 나쁘지 않게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데 그 이제 끝나고 나서, 그죠? 미국 시장에 끝나고 나서 안 좋은 악재가 나왔지,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뭡니까? 무디스가, 그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어, 그죠? 일정 정도 예고는 했어. 작년 연말에 미국이 이런 상태로 부채가 엄청나다리잖아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그죠? 5경인가 그렇지, 5경. 뭐 경이 어느 정도지 뭐 가늠도 되지 않지만 무디스가 이제 신용 등급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흐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카이언님, 예. 일단 이제 달러와 약세,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미 국채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이번 그 무디스 신용 등급 하향, 요거는 이제 시장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경제 지표나 이 기사 내용도 뭐 특별한 영향 없을 거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래,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야. 뭘 안 좋은 뉴스가 안 좋은 거지,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거고, 안 좋은데 얼마만큼 안 좋을 건지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응? 여기는 뭐 지금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예고됐다. 맞아, 예고됐었어. 2023년 11월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이번에 뭡니까? 옵션 만기 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이야기. 참, 그러니까 보면 시장이 참 얄밉죠, 그죠? 지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4월 2일 상호관세 미국이 발표할 때도 자기네 시장 다 끝내놓고 나서 시간에서 딱 발표해가지고 아시아 증시부터 개파락 쫙 나오고, 그죠? 또 4월 9일 날 글로벌 국가들 90일 유예시킬 때도, 그죠? 장 시작 전에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곡점이 놓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도 사실 병행을 해야 된다고, 그죠? 자, 이제 무디스가 2023년 11월에 이미 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시장에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겼지.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반등을 안 했거나, 그죠?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야 될 위치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안 좋을지, 그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죠? 사실 미국이 이제 부채가 정부 부채가 5경 정도 돼서 이런 미국 그 신용 등급에 대한 부담 요인,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긴 해, 그죠?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 등급 하향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미 국채 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미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자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게 되면 지금 다소 이제 4.5% 밑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잖아. 여기 이제 한 달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 기억나요, 여러분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5% 이상 올라가면 미국 시장이 비실비실했고, 그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면 우리 시장도 비실비실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44% 정도 놓여져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그죠? 저 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또 4.5%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매번 이야기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시장이 좋을 일이 없잖아. 특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국채 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 인상 요인이 되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 이런 부분들도 분양받아가지고 월세를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다. 뭐 그래서 월세를 1억 투자해서 50만 원 정도 받으면 상가 수익률로는 약
연 6%가 정도 되니까 양호한데 사실 연 6%를 다 6%가 단 게 아니지, 그지? 거기에 임차인이 바뀌게 되면 그 중개 수수료가 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일정 정도의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1억 투자해서 월 50만 원씩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도 연 6% 이하인 거지 연 6%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 국채 수익률이 4.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실 뭡니까? 부동산이나 이 주시장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에 대한 부담도 일정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그런 요인인데 자 이제 그러면 뭐 그래서 우리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뭐 경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시장 전반으로 보게 되면 부담 요인도 생길 수 있는 요인이긴 해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봐야지, 그죠? 그 이전에 사실 2011년에 이 뭡니까? S&P가 그러니까 신용기관은 세 개가 있잖아, 그지? 피치, 그죠? S&P, 그다음 무디스, 그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그 중에 이제 무디스가 사실은 제일 파워가 큰 부분이야. 그죠? 전제 그런, 그때,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 때, 뭐 아까 기사 내용으로는 뭐 충격이 제한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 이야기가 있지만, 그 흐름 부분에서 미국이나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느냐라는 걸 봐야지.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하고, 우리 시장, 거래소하고 지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고. 미국 시장의 나스닥하고 뭐 S&P로 봐도 되고 S&P 500으로 봐도 되고 뭐 나스닥으로 봐도 되고 한데 이렇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시장부터 그때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던 시기에 어떤 모습을 했었느냐를 한번 보자고. 그죠? 뭐 나스닥으로 보죠. 뭐 우리하고는 나스닥이 더 영향력이 크니까. 그죠? 한참 가야 돼. 왜냐면 이제 그 S&P 500이 S&P 500이란다. S&P가 신용등급을 하향을 했었을 때가 2011년이라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 그죠?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발생을 해서 10월 달에 저점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는 10월 27일 날 저점 만들고, 미국 시장은 2019년 초까지, 1월까지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오던 2011년 8월 5일, 요때가 이제 2011년, 어디야? 8월, 요때야. 조금만 하면 또 안 보이고. 일단 요거부터 보죠. 2011년 8월 5일. 요쯤 될 텐데. 여기다. 8월 4일 목요일, 8월 5일 금요일. 요때 이제 요때 미 의회 FTA 한도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진행되고 뭐 하면서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단기적으로 요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지. 그제?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좀 꽤 오래 갔었어. 근데 똑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아시죠? 다만 이제 단기적인 영향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빠졌구나. 이거 꽤 큰 거잖아. 물론 기술적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차트는 속이지 않았어. 이제 무슨 얘기냐? 이미 요때 그죠? 여기 지금 박스권인데 그죠? 이렇게 박스권 라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8월 어디야? 여기 금요일 여기 뭐 8월 5일 요때 이제 신용등급 하향 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요 하향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되면서 요 박스만큼 하락을 한 거지. 이해돼요? 참 이 기술적 지표도 얼추 맞지, 그죠? 제가 정확히 아까 안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하단이잖아. 여기 하단에서 박스만큼 그 하락 요 저점을 깨거나 하면 왜 아무 데서나 사면 안 되냐면 이 마디만큼 마디야 꼭 맞진 않지만 마디야 비슷한 만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해도 제가 똑같아. 우리가 우리 종목 매수했다가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도 그냥 웬만큼 떨어지면 더 추가 안 하잖아. 응?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가를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다고 함부로 더 사지 않는다. 왜? 그 주식이 빠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더 내려갈 수 있는 범위까지 기다렸다가 더 사야 된다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돌아오는 턴을 확인하고 사야 되고. 특히 역배열되어 있을 땐 더 커.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하락을 하더라도 그죠? 지지 라인이 많기 때문에 설령 매수를 좀 빠르게 하더라도 조금 더 떨어져도 빨리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역배열이 돼서 떨어지는 흐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하락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한 여유를 갖고 다 하락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011년 8월 5일 부분에 이 S&P S&P 신용등급 하향에 의한 하락 부분이 2600포인트에서 2350까지 꽤 하락 부분이 컸어. 그러니까 여기서 금요일 날
뭐 1% 정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장 끝난 다음에 나온 이야기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당일날 7% 하락을 했다고. 그 7% 하락을 한 다음에는 당일날 7% 하락한 다음에는 뭡니까? 왔다리 갔다리만 반복을 했다는 거지 시장이. 그죠? 그러면 S&P 500에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었던 부분 요 당일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7% 하락을 한 거야.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거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는 더 안 떨어졌잖아. 근데 이때는 왜 당일날 7%까지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내일 미국 시장이 7% 떨어진다 월요일날 이런 의미 아니야? 왜냐하면 이때는 미국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을 해? 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그죠? 기축통화를 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죠? 돈만 주고 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당일날 크게 반응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섹터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죠? 내일 우리 시장도 저 행여나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향에 의해서 조정을 보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제일 안 좋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섹터상. 응? 미국 시장으로 보면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겠지만 미국 시장으로 보면 섹터상 어떤 업종이 가장 안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금리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주가 약세인 거지. 거기에다가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은 당연히 뭐에 하락이 와요? 그 국채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이 필수야. 그래서 은행주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락이 세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은행 쪽 라인하고, 그러니까 금융주인 은행주 쪽하고 금리와 연관성이 높은 주식들. 그죠? 부동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하락의 흐름을 갖고 가는 게 일반적이야. 여튼, 이때는 충격이 좀 컸다. 2011년 8월. S&P 신용기관이 자꾸 S&P 500이래. 신용기관이 영향을 미쳤을 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그죠? 우리나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는 미국 시장이 7% 급락한 뭡니까? 여기 이제 월요일. 그죠? 8월 5일 금요일이고 8월 5일 날 여기 미국 시장에서 뭡니까? 미국 신용등급 이제 이 장 끝난 다음에 요 날 끝난 다음에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시장으로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떨어질 걸 알고 미리 3.8% 월요일 날 떨어졌지. 그죠? 3.8% 떨어지고 이 장중에는 그죠? 7.4%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그런데 요날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 7%가 급락을 했으니 그죠? 화요일 날 또 떨어졌지. 그죠? 장중에 9.8%까지 떨어지다가 3.64%. 그죠? 그래서 이틀 합치면 몇 프로 떨어진 거예요? 한 7.5% 떨어진 거잖아. 장중으로 보면 그지? 장중으로 보면 더 떨어졌지만 이거 요 뜻 이해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신용등급이 하향이 나왔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니까 우리 시장이 월요일 날 하락을 했고 그 3.8%. 그런데 나스닥 선물 하락 따라서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 7%가 급락을 하니까 그거 반응해서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또 떨어진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7, 8%가 떨어진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때는 그죠? 그 피치 S&P 500, S&P의 신용등급 강등 이 강등뿐만이 아니라 유럽 재정 위기가 컸었던 상황에서 나온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아까 이야기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하락으로 갈 힘이 커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락 작용이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7% 정도 떨어진 거잖아. 미국은 7%, 우리 시장은 거기서 더 버벅댔고 여기 조금 더 미국 유럽 재정 위기가 겹치면서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을 끌다가 다시 되돌아 나온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가 이제 S&P 신용기관에 급락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죠? 2013년 8월 1일 날 피치가 또 신용등급을 하향했어. 공교롭게 8월 달이네. 그죠? 2023년 8월. 그러니까 경제 기사만 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제? 진짜 별거 아닌 건지를 따져서 봐야지. 그죠?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1차 S&P가 미국 신용등급 하향일 땐 한 7, 8% 시장이 영향을 받았구나. 그죠? 그다음에 이제 2023년 8월 1일 날 뭡니까? 피치가 신용등급 하향을 했었을 땐 어땠느냐? 어디 갔어? 2023년 8월. 여기네. 2023년 8월에는 2023년 8월 1일 날 8월 1일. 요때 요때 이제 그 하향 뉴스가 나온 거야. 8월 1일 날. 그래서 그 다음 날 뭡니까? 2% 하락을 했네. 그런데 얘도 그죠? 얘도 8월 1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당일날에는 크게 뭐 2%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 큰 영향이 없었지. 그죠? 당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 2%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그런데 2% 조정의 흐름 속에서 아까는 뭐였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추세였고, 그죠? 그러니까 급락이 셌고, 당일 하락이. 그죠? 유럽의 재정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안 좋은 가운데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니까 뭐예요? 그 다음날 영향이 컸는데 여기는 올라가던 추세였었잖아. 그지? 올라가던 추세였으니까 그 신용등급 강등을 하고는 별 영향이 크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계속 내려왔지. 그죠? 그제? 그럼 결국은 하락은 한 거네. 그죠? 자, 그럼 우리 시장을 보자고. 2023년 8월 1일. 맞죠? 2023년 8월 1일 날, 그죠?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고, 8월 2일 날 우리 시장이 1.9%, 종가상이 1.9% 떨어지던 날, 요때 영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죠? 당일에는 2%밖에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향 조정을 받았네. 그죠? 자, 그러면 2025년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이, 그죠? 2025년 지금 요 박스권, 여기 하단 부분까지도 다 와서 지금, 여기지. 그죠? 요것도, 이게 이제 옵션 만기 날 끝나고 나서 조정.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 별거 아니다. 그죠? 첫 번째 S&P 신용기관이 신용등급 하향했을 때보다는, 그때는 당일날 마이너스 7%고, 그죠? 피치사가 2023년 8월에 했을 때는 당일날 2%였지만 궁극적으로는 7, 8% 정도의 하락 부분이 다 나왔었던 타이밍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향 추세에 있었을 때, 두 번째는 지금하고 비슷한 상승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던 흐름 부분에서 놓여진 지금이라면 영향이 어느 정도 보일까요? 하향 영향은 받겠지. 그지? 응? 그때 이제 우리 시장도 아까 이야기했었던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요 위치인데, 그죠? 받지 않겠어요?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는 사실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게 아니라 확언할 수는 없어. 그러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는 거야. 그죠? 결론적으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안전사 자산의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주식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고 미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그게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관세 영향에서 조금 완화해지는 흐름에서 반등을 할 만큼 한 상황에서 나온 상황, 그죠? 그렇다면 요거는 우리는 조금 조심을 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 왜? 금요일날 이미 현금을 좀 일부 만들어놨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건 있어. 나쁜 쪽으로 보면 분명히 여기서는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미국 시장이. 저 뉴스를 가지고는.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이 얼마만큼 미국 시장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버텨줄 것이냐. 이게 문제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국가의 신용등급의 하향은, 미국과의 신용등급의 하향은 달러 약세, 미국채 금리 상승, 그죠? 금리의 상승이 불러오니까 부동산이나, 그죠? 아까 이야기한 은행업종,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죠? 그래서 안전자산의 흐름이 강해진다면 그것이 이제 다른 주식들에 대한 매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하향과 2차 하향, 지금은 세 번째 하향 국면으로 들어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1, 2차 때보다는 뭡니까? 그 충격의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는 보는 거고. 이해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 부분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신용등급의 영향 부분이 일정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는 않았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주가는 올라왔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고, 그죠?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또 이제 진바닥을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이잖아. 그죠? 이미 여러 번 경고했듯이 호재라는 호재 다 나왔고, 그죠? 그리고 지금 관세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이 근처까지 왔다는 건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조정은 당연히 필수인 거야. 그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시장의 영향, 하락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 또 가장 안 좋은 섹터 부분들이 또 안 좋아지는 거야. 왜? 금리의 연관성이 높다는 건, 그 미국채 금리가 높게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을 일으키는 거니까. 왜 미국 시장에서 1차 그 신용등급 하향할 때 부동산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였겠어.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금리 쪽에 연관성이 있는, 실적이 없는 성장만 갖고 있는 섹터 부분들은 부담인 거지. 그죠? 그 저런 가운데에서 저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런 부분이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좀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될 수 있는 거지.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에서 지표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땐 7월에서 9월 요 사이 이때쯤 되면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 5월 중반과 6월 요때가 사실 그죠? 이 관세 협상도 지금 여러분들 영국이 그죠? 사실은 일본이 가장 빨리 미국하고 국채금리란다. 관세 협상을 진행하려고 그랬었지. 그죠? 그 공을 엄청 들였어. 그런데 그 일본은 지금 미국의 자동차 관세, 그죠? 그거를 관세 철폐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돼서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해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그죠? 미국하고 협상이 첫 번째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가 영국이 첫 번째로 체결을 했잖아. 그죠? 영국 총리가 그죠? 아스날 팬이야. 아스날 아시죠? EPL 영국 축구 우리 손흥민이가 있는 그죠? 아스날 팬이라고. 그런데 예. 그 아스날 그 팬의 영국 총리가 꼭 그 경기를 보러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전화 걸어 가지고 협상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왜? 오직 급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원래는 저 영국 총리가 미국으로 와서 쎄쎄쎄 하고 이렇게 우리 협상했다 이러려고 그랬었던 거라고. 그러려면 인도하고 협상이 딱 체결됐어야 되는데 인도하고 딜레이가 되면서 뭔가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다. 원체 시장이 불안하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막 올라가고 그랬었잖아. 중국하고 이 국채 관세 서로 내리기 전까지는 유예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서둘러서 발표를 한 거야. 전화해가지고 영국하고. 그러니까 여튼 그런 안도감에 의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세 유예 안도감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거잖아. 그래서 저는 적어도 미국 쪽 조정은 그 부분 좀 조정이 꽤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도 왜 그러냐면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겠지만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 없어. 사실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났잖아. 그죠?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시장은 마무리가 됐고, 그죠? 미국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연준 이사들 발언만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5월 19일 날 컨퍼런스 경기 선행 지수 이거는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여는 총재들 연설들, 그죠? 대부분 여는 총재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설, 그죠? 이제 5월 20일 우리나라로 봤을 땐 5월 1일에서 10일까지 마이너스 20%가 넘었었던 조업일수가 1.5일 빠져서 안 좋았었던 부분이 메꿔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 시장에서는. 수출 실적 지금 그리고 나서도 또 뭡니까? 여는 총재들 이야기들이잖아. 그죠? 물론 이제 홈디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났고, 미국 시장도 5월 21일 날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 그리고 타겟 로우스 실적 발표가 있고, 5월 22일 날 미국 4월 시카고 여는 국가활동 지수나 S&P 글로벌 제조업 PMI 요때는 이제 좀 중요하네. 그지? 5월 22일 정도는. 그다음에 이제 5월 23일 날 미국 4월 건축허가 건수. 거기다가 또 여는 총재들 연설. 이게 다 여는 총재들 연설 그동안 이제 FOMC 앞두고 입 틀어막혀 있다가 또 이제 나불거리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연방은행 총재들이. 그죠? 관세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러면서 향후에, 이런 얘기 할 거라고. 그죠? 그런 전반적으로 봐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 옵션 만기 끝나고 추세가 변할 수 있는 소지 속에서 움직여지는데, 그죠? 그나마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도 지금 인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하는 부분이라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반도체도 맞아. 경기 관련주라든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다 안 좋을 가능성이 크지. 그러니까 또 실적주나 실적 성장 기반으로 한 섹터 부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 뉴스들 이제 관련 뉴스들 보게 되면 카타르 국부펀드가 미국에 10년간 700조 원 추가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카타르 이번에 트럼프가 중동 순방 나흘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낸 건 분명해. 그런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그죠? 뭐 동남아나 뭐 저 AI와 관련돼서 수출 규제 뭐 문장 해댔잖아. 해댔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동에서는 중동에서 그 엔비디아, 사우디에서는 엔비디아 그 최신 칩 그 28,000개 판매하고, 뭐 AMD도 휘메인과 100억 달러 규모 협력 약속하고, 그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엔비디아 AI 칩을 2025년부터 2027년 연간 50만 개씩 구매하고, 그리고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트럼프가 중동 국가들과 맺은 AI 협력 약속이, 그죠?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핵심 AI 기반 시설이 미국이 아닌 중동에 세워지는 제조업 외주화, 이런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국으로 기술 전용 우려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게 정책을 펴는 게 있는데, 규제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적을 또 하게 되는 거지, 그죠? 정상이니까. 여튼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땐 뭐 AI 쪽은 그렇게 크게 영향받진 않을 것 같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어디 갔네?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뭐 구글이 카드 결제액이 200, 300 뛰고 있다. 외국인의 K-유료 쇼핑 급증하면서 지금 방한한 외국인들이 국내 미용 유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기업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은 잘 나가는 거야. 그죠? 우리가 삼양식품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7% 증가하면서 금요일 날 18% 급등했잖아. 그죠? 그게 근데 미국에서 더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하면 올라가는 건 맞는 거야. 그죠? 두산헬베티는 1, 4분기 실적이 개판으로 나왔는데도 2, 4분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렇듯이 1, 4분기 실적보다 4, 4분기보다 1, 4분기가 좋고 1, 4분기보다 2, 4분기가 더 좋은 흐름이냐 아니냐가 시장이 이렇게 내일 미국 시장이 신용등급 하향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게 된다. 안전자산 선호로 간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이나 펀드 매니저나, 그죠? 똑같아.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가는 어떤 기준을 갖고 가냐? 많이 떨어진 건 안 팔고, 많이 오른 건 다 팔고 이런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펀드 매니저는 안 그래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많이 떨어졌다고 안 팔지 않아.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올랐다고 다 팔고 많이 떨어졌다고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이 예상만큼 나왔느냐,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리고 2, 4분기, 3, 4분기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느냐, 나아지면 매수하고 더 추매하고, 1,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아니면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매도인 거야.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많이 오르고는 두 번째 문제라고. 근데 개인 투자가는 뭐예요? 아니,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도 많이 빠졌다고 들고 있으려고 하고, 실적이 좋아서 향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종목은 내 계좌에 하나도 없고 떨어진 종목만 다 들고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필패하는 거라고. 주식은, 그죠? 다만 이런 건 있지.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크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감안을 하더라도 밸류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좋은 건 맞는데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맞다. 그제? 그런 거, 그렇게 매도하는 거하고,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매도하는 거하고는 틀리다고. 그걸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매출과 실적이 안 좋으면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주식은.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르면 계속 성장하는 게, 계속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밸류를 줄 거냐. 그제? 성장한 한 해에 20%, 30%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보이면, 그죠?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한 PER, 그죠? 기대치. PER이라는 건 결국 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 아니야. 그걸 10배를 줄 거냐, 20배를 줄 거냐, 30배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주는 기업도 허다하잖아. 그죠? 안 준다는 게 뭐 마이너스 0, 0 이런 게 아니라 뭐 3, 4배, 4, 5배. 왜? 어느 매출에 한정이 돼 있어서, 그죠? 더 이상 이 회사가 성장의 흐름을 못 보이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 정도 매출, 그냥 그럭저럭 그 정도 영업이, 그 기업, 그런 산업, 그런 기업과 그런 산업에는 프리미엄을 안 주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하고 똑같아. 강남의 아파트는 프리미엄을 많이 줘도, 그죠? 저쪽 주변 변들이 아파트는 프리미엄을 적게 주는 거, 그게 성장의 차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는 필패지. 여튼 그러한 흐름들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월마트 압박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가격 올리지 말라고 난리친다. 그게 월마트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에도 난리치잖아, 그죠?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돼야 될 타이밍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도 아까 이야기한 저 신용등급 하향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죠? 관세 영향이 이 4월 지표까지, 5월에 발표되는 4월 지표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6월에 발표되는 5월 지표,
7월에 발표되는 6월 지표 이런 부분들은 다 뭐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 그죠? 그때 가서 그죠? 막 안 좋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미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관세 지금 멈춰도 이미 흘러온 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멈춰도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흐름이 당연한 부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아폴로가 본 미국 침체 타임라인 그거 설명드렸었잖아. 그죠? 5월 중하순 이때부터 트럭 운송 수요 중단에서 진열 상품 부족하다. 지금 미국의 뭡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저 중국 그 장난감이 한 80% 시장 점유율이지. 이미 장난감 없고 그러대잖아. 응? 애들 장난감이나 이런 거. 진열 상품이 부족한 게 이제 하나 둘 그 이제 다시 또 들어오려면 시간이 또 걸리지. 그죠? 여튼 이제 그나마 30%로 내렸으니까 조금 덜해지겠지만 그죠? 올 여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표가 있을 거라고. 그럼 뭐예요?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코로나 이것도 좀 기분이 찜찜한 뉴스지, 그지? 코로나19가 중화권서 또 기승, 홍콩 한 달간 30명 숨졌다 뭐 얘기하는데 이렇다고 뭐 코로나19 진단키트 주식을 사고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지, 그지?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건 중원전 굴기에 미국 원전 르네상스 때 맞다. 이거 지난주 일요일 내용이잖아. 뉴스가 얼마만큼 재생산해내는지 알죠? 이거 지난주 일요일날 여러분께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잖아. 그지? 그러면서 중국이 원전이 많고 뭐 한 거 또 자세하게 나오잖아. 이거 봤지? 96.7기가와트시에서 400기가와트시로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 그죠? 왜 이렇게 자꾸 뉴스가 확대 재생산돼요? 투산에너빌리티 원전주가 강하니까. 강하면 뉴스가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재생산. 자, 거기에 이제 미국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이탈리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 국방비 GDP 5%로 인상해라. 관세 협상 틈틈이 계속해서 K조선에 찾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뭐 해가지고 H현대와 하나오션과 관련돼서 계속 협상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도 중국 제가 계속 뭐 중국을 많이 미워하니까 그죠? 많이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별로 그중에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중국은 자답게도 불조심하듯이 봐야 된다라는 쪽이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안 그러면 뭡니까? 저는 제 눈에는 중국에 다 먹혀 들어갈 것 같거든. 그죠? 산업이 중국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알리테무 잠깐 한 일주일 사용한 적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가격도 무지 싸고. 그래서 몇 번 구매했다니까 와이프한테 혼났지. 당신같이 말이야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리테무 구매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라고 막 이래갖고 제가 알리테무를 끊었는데 맞는 말이어갖고. 값싸잖아요 일단. 그죠? 한번 들어가면 여러 개 구매하게 되고. 근데 그게 모든 영역이야. 모든 영역. 장난감이면 장난감, 함양 운동화 뭐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장의 경쟁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식당에 김치가 전부 다 중국산이잖아. 식당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김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농가가 배추를 재배를 안 해요. 왜? 우리나라 수요가 적으니까. 그러면 배추값은 계속 올라. 계속 오르면 계속 안 만들 거야. 그럼 나중엔 배추를 아예 재배를 안 하게 돼. 그죠? 배추값이 비싸니까 수요처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먹는 김치를 어떻게 먹을 거냐고. 중국산 김치로 먹어야지. 그러다가 걔네들이 김치 그거 올리면. 제가 김치를 들어서 그거 한 거지. 모든 제반 산업이 중국에게 하나둘씩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체 가격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그죠? 전기차 다 따라왔잖아요. 다 따라와. 전기차를 지금 1등으로 선도하고 있지. 그죠? 로봇도 1등으로 선도하고 있지. 원전도 미국이나 유럽이 기후 이것 때문에 탈원전하면서 박살난 거 그 동안에 러시아, 중국이 다 차지했지. 자기네 나라 그 기술 개발하면서. 다만 이제 핵무기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서방 국가의 진출이 제한적이라서 그런 거지. 기술적으로는 러시아가 제일 싸잖아. 발전 비용이. 그게 만약에 서방 국가의 자유경쟁으로 붙으면 우리나라도 설 데 없어요.